병원에 위장 입원한 재벌 회장. 그러나 그를 간호한 여인이 손녀 며느리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한남동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3층 서재, 그곳에서 한명우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엔 수십 장의 계약서와 재무제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어요.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았네. 곧 내려가지.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각자의 접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손자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간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던 회장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간호사? 네, 대학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평범한 간호사라니. 그 말이 회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들, 가족인 척하며 재산을 노렸던 친척들. 회장은 그 모든 배신을 겪으며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가난했던 그때 그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관계를 계산했고 그렇게 성공의 계단을 올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비서, 지금 올라오게. 잠시 후 비서 오성민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오비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 곁에서 20년을 함께한 그는 회장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준비를 해야겠네. 특별한 계획 말일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그 아이가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오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의중을 파악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환자로 위장해서 말일세. 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획이었죠. 그럼 지훈 도련님께서는 모르게 해야지.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병원 시스템에 이성으로 등록됐어요. 모든 신상 정보는 비공개 처리됐고
VIP 병동 특실이 예약됐습니다. 담당 간호사 명단이 오비서의 손에 전달됐죠. 명단 맨 위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비서는 회장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은 천천히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윤서연. 그래, 한번 보자고.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회장의 눈빛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당일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회장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세. 병원 VIP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달리 복도도 넓고 밝았어요.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특실 안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죠.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오비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그 아이가 올 겁니다. 오비서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었어요. 회장은 재빨리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죠.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간호를 맡게 된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진심이 담긴 듯한 그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서연은 조용히 차트를 확인하며 회장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비서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죠. 회장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첫날 밤이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VIP 병동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윤서연은 새벽 근무를 마친 선배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다만 예민하신 편이니까 조심하세요. 선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꼼꼼히 확인한 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침대에 누운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혈압계를 준비하고 차트에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을 향했어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나? 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그릇을 들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섞어 온도를 맞추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적당한 온도가 되자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서연의 부드러운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옛 기억이 스쳤죠. 돌아가신 아내가 자신을 돌보던 그 손길. 하지만 회장은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병원은 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하나? 매번 실수군.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불만이나 짜증이 아닌 인내의 표정이 있었어요. 병실 밖에서 오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태도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오비서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예상과 다름. 감정적 대응 전혀 없음. 회장은 일부러 더 까다로운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죽 말고 고기국으로 바꿔줘. 아무리 환자라도 입맛이 있어야지. 서연은 침대 옆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꼼꼼히 읽어내려간 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 허락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태도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화를 내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부러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한 연기도 함께했죠. 서연은 곧바로 다가와 책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회장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차시네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회장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회장의 손으로 전해졌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흔들렸죠. 자신도 모르게 그 손수건 위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떼어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복도에서 오비서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저 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비서가 병실로 들어오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론 모르는 법이야. 더 지켜보자고. 오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준비된 식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죽이 아닌 부드러운 고기국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그릇을 보며 눈썹을 살짝 올렸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늘만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간이 딱 맞았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적당한 맛이었죠. 식사를 마친 회장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물티슈를 건네며 밝게 웃었어요. 맛있으셨어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서연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침대 곁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간호일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고르게 들리자 그녀는 일지에 짧은 메모를 남겼죠. 오늘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다. 내일은 더 따뜻한 차를 드려야겠다. 그 문장을 쓰는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책임감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회장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지에 적힌 그녀의 메모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엔 새벽의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졌죠.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비서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이 보였고 새들의 지저귀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회장은 오늘도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오비서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를 향해 짧은 눈짓을 보냈어요. 계획대로 행동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오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러났죠. 잠시 후 회장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침대 옆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병실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죠. 복도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서연이 재빨리 뛰어왔습니다. 이성우 환자분,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즉시 응급벨을 누르고 산소 마스크를 집어들었죠. 동료 간호사들이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긴박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반쯤 뜬 채로 그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서연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손길이었죠. 혈압 70에 40, 산소 포화도 80 유지 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수치를 읽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에피네프린 일엠기 준비, 링거 속도 올리고. 네, 선생님. 서연은 즉시 약물을 준비했어요. 주사기에 정확한 용량을 채우고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빠르게 이어졌죠.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와 동료 간호사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홀로 침대 곁에 남아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뜨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깨끗한 타월로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무서우셨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서연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오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냉정함 유지, 감정 흔들림 없음. 하지만 오비서도 느꼈습니다. 이번엔 회장의 눈빛이 달랐다는 것을요. 회장은 병실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나온 독백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경계와 혼란 사이에 있었어요. 서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병실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침대 쪽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깨어 계시다는 것을요. 조심히 쉬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든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해. 그 결심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확고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죠. 오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그런데 오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 오비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네, 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 한켠에 생긴 작은 균열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고 회장의 숨소리는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이성우 환자의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응급 상황 발생했으나 잘 대응함. 환자 안정 상태 유지 중.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한 줄을 더했어요. 내일은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야겠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의 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부지런히 회장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체온을 재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죠. 회장은 그녀의 손길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처럼 날카로운 트집을 잡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의 눈빛 속 차가움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죠. 어느 오후 따스한 햇살이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회장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서연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또다시 연극을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빠르게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죠. 의식 저하, 혈압 떨어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긴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응급벨을 눌렀어요. 주사 라인을 재정비하고 의료진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곧바로 병실로 들어왔어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긴박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혈압 60에 30, 산소 포화도 급격히 하락 중입니다. 서연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장의 숨겨진 심근증이 실제로 재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서연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고 강하게 눌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이 무심코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놀랐어요. 환자라고만 생각했던 이 노인이 어느새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삐하는 기계음이 병실을 채웠어요. 서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주치의가 급히 제세동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쥐었어요. 강한 전류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의 몸이 들썩였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제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의 몸이 다시 한번 들썩였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에 미약한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맥박 돌아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 안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속 수치는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잡은 수액 라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회장의 손등을 적셨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오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 진심 어린 걱정과 눈물. 오비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건 더 이상 연극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었어요. 오비서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할아버지는요? 오비서가 조용히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비서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경보음의 잔향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회장의 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듯 눈을 감았어요. 꼭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생명은 아직 위태로웠습니다. 모니터 속 심전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신호였어요. 서연은 그 작은 파동을 바라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 시간을 증명했죠. 병실 안은 언제나 은은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환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그의 숨을 대신하고 있었죠. 서연은 근무가 끝나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그녀는 그곳에 있었어요. 동료들이 집에 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했죠. 서연은 회장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어요.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창문 열면 바람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일은 날씨가 더 좋대요. 산책 나가고 싶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길에는 지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장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엔 피로가 쌓여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오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오비서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급히 복도를 걸어왔어요. 오비서가 조용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둘은 병원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비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아프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장 입원이었습니다. 윤서연 간호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오비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이 손자의 예비 신부를 믿을 수 없어 계획을 세웠다는 것. 가짜 환자로 입원해 그녀를 관찰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심근증이 재발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서연을 시험했다고요? 오비서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지훈은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환자의 손을 꼭 잡은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가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 지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알아버렸어.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연극이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은 환자였으니까요. 전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미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모니터의 기계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생체 신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지훈과 서연을 오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서연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오비서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닫았어요. 이제 모든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남은 건 진심뿐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발 건강해지셔야 해요. 회장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네.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아이야.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비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회장님이 진짜로 사람을 믿게 되셨군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처럼 중환자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회장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지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희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한 잠이었어요. 서연과 지우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비서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도 안정적으로 변했죠. 아직 몸은 약했습니다.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도 여전히 작았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창가에 앉은 회장은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기계들, 깨끗한 침대 시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익숙해졌습니다. 침대 곁에는 여전히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펜으로 꼼꼼하게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회장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대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제 일일 뿐이에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간호일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서연이 남긴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형광색 포스트잇에 쓰인 짧은 문장들. 오늘도 회복 중이심. 식사 조금 하심. 손 따뜻함. 짧은 문장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끝으로 메모 한 장을 쓰다듬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말들이 사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때론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성민아, 올라오게. 서류 하나 가져와야겠어. 오비서가 곧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새로 작성해야 할 게 있네. 회장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비서는 그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연과 오비서가 양쪽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주치의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오. 그는 사무실 의자에 앉았어요. 오비서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퇴원 수속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내 유언장 수정도 부탁하오. 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말씀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연 양을 내 가족으로 삼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소. 오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동복도 끝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한 노인 환자의 옷자락을 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느낀 듯 잠시 창밖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퇴원 준비를 마쳤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비서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회장은 로비 한편의 꽃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비서에게 말했어요. 저기 꽃 좀 사오게. 오비서는 곧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회장은 그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기다렸죠. 잠시 후 서연이 근무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퇴원하시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 꽃,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 우리 손녀 며느리.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냉정하던 환자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오비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회장은 병원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던 오비서에게 말했어요. 이제 걸어갈 수 있네. 회장은 느리지만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이 꽃다발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진심이란 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였어요. 오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늦게나마 깨달은 것뿐이야.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래 묵은 외로움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회장은 다시 한번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은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어요. 성민아. 네, 회장님. 집에 가세. 이제 진짜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오비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결정이십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아, 저분이 누구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꽃다발의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곳,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 서연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자택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어요. 한남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초록빛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요히 모두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병의 흔적 대신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죠. 식탁 끝자리에 윤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이런 큰 저택, 이런 화려한 식탁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있어도 되는 걸까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요리들을 식탁에 올렸어요. 하지만 식탁 중앙에는 특별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회장이 특별히 요청한 것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수저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 그릇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은은한 국물 향이 퍼졌어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이 국 참 따뜻하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모두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오늘은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된 유언장이었죠. 오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 재산 일부를 사회 환원하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 이름을 가족 신탁 명단에 추가하겠네.
순간 식탁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어요. 지훈도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저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죠.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꿨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오? 오비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냉정하고 차갑기만 하던 회장. 이제 그는 따뜻한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남겨야 하는 법이지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비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식탁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자리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휠체어를 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네.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는 천천히 걸어 창가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꿋꿋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도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군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혼잣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뒤에서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회장 옆에 섰어요. 노을이 아름답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참 아름답소. 둘은 잠시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더 이상 회장이라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지. 나에게 다시 믿는 법을 가르쳐줘서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비서는 조용히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죠.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서연, 오비서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 이제 다 같이 차나 한잔 하지요. 회장의 제안에 모두가 거실로 모였습니다. 집사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은은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회장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평온함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네요. 서연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날이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비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나무가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정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혼자 걸어와 앉은 것이었어요. 새로 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이 그의 무릎 위로 천천히 떨어졌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이제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냉정함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멀리서 서연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한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성실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당당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딘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참 대단한 아이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끝을 데려가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벚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회장은 손을 내밀어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이라는 것. 잠시 후였습니다. 병원 정문을 통해 지훈이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햇살 좋죠? 이럴 땐 밖이 제일 좋아요. 지훈은 밝게 웃으며 회장 옆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 공기가 참 고맙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손을 흔들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서연이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을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혼자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회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걷네. 걱정 말게. 서연은 잠시 회장 곁에 앉았어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 위로 새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정원은 평화로웠습니다. 봄의 생명력이 곳곳에서 느껴졌죠. 그 순간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 네. 서연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내겐 돈보다 소중한 게 생겼어요. 서연은 놀란 듯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믿음이지요. 내겐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이제야 제대로 얻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그 믿음을 잘 지킬게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손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벚꽃잎이 또다시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오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비서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네요, 회장님.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속에 섞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들도 그 소리에 맞춰 지저귀죠. 회장은 서연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들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더 이상 시험도 의심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단 하나, 서로를 믿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군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 정원은 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초록빛 잔디, 하얀 벚꽃,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속에 앉아있는 세 사람. 회장의 얼굴엔 다시 삶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비서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병원 건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다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벚꽃잎이 계속해서 흩날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함께 가요. 서연이 회장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그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정원을 걸어 나갔어요. 벚꽃이 그들을 배웅하듯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죠. 병원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서연은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회장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벚꽃 가득한 그 정원을,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을,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세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봄날의 정원은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사를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계속 피어날 것이고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에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병원 정원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봄날의 정원에서 사랑과 믿음이 다시 피어났습니다.